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조민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정발고 23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그 내신 분석 리포트를 좀 보시면 이번 정발고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보면 거의 중상급 이상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1학기 중간고사와 비교를 해도 많은 수준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학생들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일단 그 100점을 받은 학생들은 없는 걸로 저희가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90점대 학생들이 한두 명 정도? 한두 명 내외 정도로 이제 분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80점 중반대가 1등급 컷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특이사항 한번 살펴보시면, 정발고 문제 이번 특이사항은 논술형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좀 작정을 하시고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상급의 객관식 문제들이 엄청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따져서 풀지 않으면 답을 도출하기 어려운, 그러다 보면 또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거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표 문항 분석을 좀 아래쪽으로 가서 보시면요. 물리 영역하고 지구과학 영역, 생물 영역에서, 생명과학 영역에서 골고루 문항수를 배치를 해서 골고루 출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문항, 8문항, 10문항, 9문항, 이런 순서대로 출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골고루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출제된 전 영역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의 중급 이상의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실수도 뭐 이제 간혹가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시험은 변별력을 제대로 갖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물리 영역 보시면 이제 역학 부분 많이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21번, 23번, 24번, 25번, 26번 이 부분은 주어진 상황 해석, 그리고 도표 및 그래프 해석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중에서 21번하고요, 24번하고 26번이 중상급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상급 문제. 그래서 이 세 문항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과학 영역으로 가시게 되면 개념 이해 암기가 중요한 문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3번, 6번, 27번이 조금 오답률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27번 문제가 문제 해결하는데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상급 이상 수준의 문제였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5번의 경우가 조금 오류가 있었죠. 그죠? 5번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채점에서는 배제되었다는 거 이미 학생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영역 쪽으로 넘어가시면 일단 그림 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 자료를 이제 살펴보고 그림 자료에서 나타내는 어떤 단서들을 추론해서 문제를 추론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지구과학 영역도 평상시에 학생들 임하는 자세를 보면 단순히 암기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그 정발고 시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지구과학 영역도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면 충분히 고난이도 문제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을 거예요. 시험을 치르는 과정 중에서. 자, 특히 이제 9번, 13번, 18번 문제가 모두 중급 이상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오답률이 조금 높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17번의 경우는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예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딱 한 단어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 문제를 틀릴 수 있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는 실수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출제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특이점이 좀 있었다라는 거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발고 그 내신 분석은 여기까지 이제 요약을 할 건데요. 이제 마무리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 2학기 때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이제 불과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은 상태에서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화학 반응이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 범위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산화 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과학 내용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으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어 줘야 수능에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교 선생님들도 인지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방금 1학기 기말고사 어렵게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별력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심층적인 문제를 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에 있는 어떤 그 심층적인 내용을 끌고 내려와서 통합과학의 이 화학 반응 파트에서 적용을 해갖고 반영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예상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이과를 지원하신 친구들은 통합과학 내신 성적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지금이라도 여름방학 좀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여름방학 시기에 좀 시간이 좀 남을 때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갖고 대비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당부 말씀 이렇게 드리고 정발고 23년도 1학기 기말 내신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